1940년 4월 발트해 지역의 얼음이 녹아버리자 독일 해군이 은밀하게 움직입니다. 독일의 주요 군항에서는 순양 전함 샤른호스트를 필두로 독일 해군이 동원한 100여 척의 함선들이 집결하고 있었으며 9,000명에 달하는 독일 육군 상륙부대가 순서대로 탑승합니다. 이른바 대저 위붕으로 명명된 노르웨이 점령 작전이 시작된 것으로 무려 7개월 동안 지속된 서부 유럽의 교착 상태를 깨버리는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막강한 영국 해군이 독일 해군의 대서양 진출 통로를 차단한 상태에서 활로를 원했던 독일 해군 원수 레더 제독은 노르웨이 점령 작전의 중요성을 주장하고 있었죠. 만약 노르웨이의 주요 항구들을 손에 넣게 된다면 독일 해군의 수상함들과 유보트들에게 북해로 향하는 지름길이 열릴 것이며 노르웨이 비행장에서 출격하는 독일 공군기들의 강력한 항공 지원을 받을 수도 있어서 영국 해군이 장악한 북해의 제해권을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더구나 노르웨이는 스웨덴에서 생산되는 막대한 철광석의 주요 운송 통로였으므로 독일은 전쟁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자원인 철광석을 손쉽게 획득할 것으로 보였죠. 레더의 제안에 솔깃해진 히틀러가 노르웨이 점령 작전을 승인하자 독일군 전체가 신속하게 움직입니다. 이것은 사상 최초의 육해공 합동작전이 될 것이며 작전명은 대저 위붕으로 작전 개시일은 1940년 4월 9일로 결정됩니다. (4월 9일) 새벽이 되자 대저위붕 작전의 첫 번째 단계였던 중립국 덴마크 침공이 시작됩니다. 독일군 사령부는 노르웨이를 향한 길목에 위치한 덴마크의 비행장과 항구를 원하고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목표는 유틀란트 반도 북부의 올보르 비행장이었습니다. 독일 공군기들이 노르웨이까지 날아가 항공작전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이 비행장이 반드시 필요했었죠. 올보르 비행장 점령을 위한 독일 공군의 비밀 무기는 바로 공수부대였습니다. 야음을 틈타 사상 최초의 공수작전이 결행된 것입니다. 융커스 수송기들이 올보르 비행장 주위로 날아들면서 독일 공군 소속의 정예 공수부대 팔슈름 야거 대원들이 낙하산을 펼치며 강화를 시작합니다. 불시에 강한 팔슈름 야거는 비행장 근처의 주요 교량들과 도로를 순식간에 점령했는데 이로써 항공전의 새로운 장르 공정작전이 전 세계에 그 존재감을 가시합니다. 비행기를 이용해서 적의 후방에 병력을 투입한다는 개념의 공수부대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상과학소설에서나 등장하는 상상 속의 군대였지만 이날 새벽 모든 것이 현실화된 것입니다. 새벽 4시가 되자 4만이 넘는 독일 육군 병력이 국경을 넘어 진군에 들어왔으며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 항구로 진입한 독일 해군 함선들까지 무력 시위에 가담하고 있었는데 독일 대사는 연합군의 무력 도발로부터 덴마크를 지키기 위한 군사작전이 시작된 것이며 만약 덴마크군이 저항한다면 독일 공군이
수도 코펜하겐을 불바다로 만들어버릴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었죠. 실제로 독일 폭격기들이 폭음을 울리며 무력 시위를 전개하자 무기력한 덴마크 정부는 그대로 얼어붙었으며 1만 5천에 불과한 덴마크군이 막강한 독일군에 맞서는 것은 중과부적이라는 것을 실감하고 새벽 6시가 되자 항복 성명을 발표합니다. 덴마크군이 어느 정도는 저항할 것으로 예상했던 독일군 사령부는 대저 위붕 작전의 첫 번째 단계가 너무 쉽게 풀려버리자 좋은 예감을 느끼게 되었으며 노르웨이 점령을 위한 두 번째 단계에 돌입합니다. 오전 10시경이 되자 수백 대 독일 공군기들이 이제는 독일 공군의 작전기지가 돼버린 올보르 비행장으로 날아왔으며 즉시 재급유를 마친 후에 노르웨이를 향해 속속 이륙하기 시작했죠. 독일 공군에게 부여된 가장 중요한 임무는 노르웨이 전역에 상륙 작전을 감행하는 독일 해군과 육군을 근접 지원하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덴마크 침공 작전이 한창이던 4월 9일 새벽 독일 해군 상륙 함대가 노르웨이의 주요 항구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독일군이 노렸던 거점 항구는 노르웨이 남부의 오슬로와 베르겐, 중부의 트론하임, 북부의 나르빅이었으며 독일 공군의 근거지가 될 수 있는 주요 비행장이었던 포네부와 스타방헤르 역시 최우선 점령 목표였습니다. 은밀하게 접근한 독일 해군 함선들이 함포 사격으로 지원하는 사이에 육군 상륙부대가 주요 거점 항구에 속속 도착했으며 공수부대 8슈름 예거가 노르웨이 수비대 배후로 날아가 강화 작전을 전개하며 상륙부대를 지원합니다. 무기력했던 덴마크군과 달리 노르웨이군은 저항을 선택했지만 독일군은 병력과 화력에서 완전히 압도하고 있었으며 덴마크의 올보르 비행장에서 이륙한 독일 공군기들까지 근접 지원에 가담하면서 노르웨이군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버렸죠. 이 무렵에 노르웨이 공군은 수치상으로 120대 구식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출격 가능한 항공기는 50여 대 정도였으며 그나마 쓸만한 전투기는 16대 불과한 상태였습니다. 노르웨이 공군의 주력 전투기는 12대가 실전 배치된 복엽 전투기 글로스터 글라디에이터였으며 신형 전투기 미국제 커티스 호크 75를 20여 대 주문한 상태였지만 1940년 4월까지 인도된 물량은 겨우 4대 뿐이었죠. 개전 첫날에 가장 치열한 공중전은 노르웨이 공군의 근거지였던 포네부 비행장 상공에서 벌어집니다. 독일 공군기들이 대규모로 접근하자 기습에 놀란 노르웨이 공군은 비행장 방어를 위해서 가동 가능한 글라데이터 10대를 모두 출격시켰으며 용감한 노르웨이 조종사들은 구름을 뚫고 날아올라 독일 폭격기 2대를 격추하는 투혼을 발휘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하늘에는 온통 독일기 투성이었으며 폭격기를 호위하던 BF-110 슈타펠이 벌떼처럼 달려들어 이들을 제압합니다. 영국제 복엽 전투기 글로스터 글라디에이터는 기동성이 좋은 편이었지만 BF-110의 빠른 속도와
강력한 화력에 압도되어 대부분 격추돼 버렸으며 중가부적의 상황이 지속되자 생존 기체들은 전장을 이탈해서 도주하는 방법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짧은 공중전이 끝나자 한 줌도 안 되는 노르웨이 공군은 사실상 소멸해 버렸으며 포네부 비행장은 독일군의 수중에 떨어져 버립니다. 독일군이 예정된 상륙 지점과 비행장 대부분을 손쉽게 점령하면서 배저위붕 작전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으로 보였지만 이날 새벽 오슬로 방면으로 접근하던 독일 해군 상륙부대는 노르웨이 해안포대에 치열한 반격에 노출되면서 중순양함 블리허가 순식간에 침몰해버리는 대참사가 발생하는 오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한편 독일군이 배저위붕 작전을 전개하는 사이에 다수의 영국 해군 함선들이 노르웨이로 접근하고 있었는데 이 무렵 영국은 독일과 노르웨이의 은밀한 협력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었죠. 영국 정부는 중립국 노르웨이의 주요 항구 근처에 다수의 기뢰를 설치해서 봉쇄해버리고 독일로 향하는 항로를 차단해서 철광석을 비롯한 필수 자원이 독일에 넘겨질 가능성을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물론 영국의 결정은 노르웨이의 주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일방적인 처사였지만 영국 해군이 작전을 결행하기도 전에 독일군이 노르웨이를 먼저 침공하는 돌발 변수가 발생한 것입니다. 때마침 노르웨이로 접근하고 있었던 영국 해군은 마치 노르웨이를 구원하기 위해 달려온 연합군으로 돌변해버린 셈이었죠. 이렇게 되면서 노르웨이 해역에서는 영국 해군과 독일 해군 함선들이 우연히 마주쳐 교전이 발생하고 있었는데 해전이 벌어지자 영국 해군의 실력이 한 수 위라는 점은 분명해집니다. 노르웨이 북부의 거점 항구 나르빅에서는 상륙작전을 성공시킨 독일 함대가 방심하는 사이에 영국 구축함들이 갑자기 들이닥쳐 항구에 정박했던 독일 함선들을 일방적으로 격침시켜버렸는데 이때 독일 구축 함대의 피해가 극심해집니다. 기세가 오른 영국군은 육군 병력을 상륙시켜 노르웨이군을 지원하고 독일군을 압박하려고 했지만 지상전에서는 실전 경험이 풍부한 독일 육군이 한 수 위의 실력을 과시하며 영국군을 몰아붙입니다. 노르웨이는 국토의 대부분이 험준한 산악 지형으로 독일군은 전차를 상륙시켜 기동작전을 전개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덴마크와 노르웨이의 주요 비행장을 점령해버린 독일 공군이 전투기와 폭격기를 출격시켜 근접 기원을 강화하자 노르웨이군과 영국군 병력은 난감한 상황이 됩니다. 독일 공군기들이 나타날 때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납작 엎드려 폭탄과 기총이 빗나가기를 바라는 것뿐이었죠. 시간이 흐르면서 노르웨이 상공에 독일 공군기들이 점점 더 많이 나타나자 세계 최강 전력을 자랑하던 영국 해군 함대조차 노르웨이 근처에서 작전하는 것이 위험해지고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영국 함대를 발견하고 날아오는 급강화 폭격기 슈투카의 존재는 영국 해군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위협으로 떠오르고 있었죠. 배저위붕 작전의 두 번째 이야기는 다음 회로 이어집니다. 여기는
밀리터리 항공의 클래식 채널 불타는 하늘입니다.